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김밥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형마트 트레이더조에선 냉동김밥이 들어오는 족족 품절이 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편안한 음식인 한국의 김밥은 어떻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나라는 주제로 김밥의 인기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끼니마다 김밥을 먹는 모습이 세계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한류의 힘만으로 이 음식이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김밥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앤파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식 레스토랑 한 스푼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22년째고요. 김밥은 원래 좋아했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스시 짝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제가 김밥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뉴욕 브루클린에서였습니다. 그땐 한 레스토랑의 세컨드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 15시간씩 주방 안에서 서 있다 보면 뭐든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최고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장 보러 나갔다가 코스트코에서 우연히 냉동 김밥을 봤어요. 코리안 김밥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고 그 옆에 붙어있던 작은 라벨엔 전자레인지에 90초 해동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슷한 게 일본 마켓에서 팔던 후토마키나 캘리포니아 롤이었으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류겠지 하고 냉큼 집어왔죠. 그런데 그 김밥은 이상하게 입에 착 달라붙었어요. 참기름 냄새가 확 퍼지는데 이건 캘리포니아 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밥은 간이 되어 있고 안에는 단무지, 우엉, 당근, 계란, 햄 같은 게 복잡하게 들어있었는데 뭔가 도시락 반찬을 똘똘 말아놓은 느낌이었달까요? 하루 종일 땀 흘린 뒤 허겁지겁 씹어 삼킬 때 입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짭짤함과 단맛이 어딘가 엄마 손맛 같다고 느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거 일본 거 아냐? 주방에 있는 동료가 물었어요. 그런 거 같지? 근데 라벨 보니까 한국 음식이래. 김밥이라고. 그날 이후 우리 레스토랑 냉동고에는 항상 김밥이 몇 봉지씩 들어있었어요. 말 그대로 배고플 때 꺼내 먹는 음식이 됐죠. 어느 날은 직원 식사 메뉴가 너무 매워서 다들 손도 안 댔는데 주방 이모가 말했어요. 얘들아, 그냥 김밥 데워 먹어. 그 순간 우린 동시에 터졌어요. 맞아, 김밥이지. 김밥이 있었지. 그때부터였어요. 김밥이 우리 주방의 소울푸드가 된 건. 특별히 뭘 준비하지 않아도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수록 위로가 되는 그런 음식. 한창 피곤할 때 조용히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김밥이 돌아가는 걸 멍하니 쳐다보는 순간들. 그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은 안도하고 조금은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무렵 애틀랜타로 이사했어요. 레스토랑을 차릴 준비를 하면서 메뉴를 짜고 식자재 업체들을 알아보는데 놀랍게도 김밥이 또 등장했죠. 트레이더조에 들어가 보니 캔밥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상시 입고된 제품이 있었어요. 패키지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됐고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김밥은 이제 정말 미국 시장에 들어왔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재미있는 건 그 김밥을 본 미국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거 스시랑 뭐가 달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달라요. 이건 스시가 아니고 더 따뜻하고 더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어떤 손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약간 맘의 도시락 같은 건가요? 맞아요. 맘의 도시락. 그 말이 딱 맞았어요. 한국인들에게 김밥은 길거리 음식이면서도 도시락이고 집밥이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말하는 소울푸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전체 레스토랑에서도 김밥을 메뉴에 올리기로 했어요. 다른 한식 메뉴와 섞어 놓지 않고 따로 김밥파를 만들었죠. 메뉴는 단순했어요. 클래식 김밥, 참치 김밥, 불고기 김밥, 채소 김밥. 모든 재료는 제가 손수 다듬었고 밥은 늘 아침에 새로 지었죠. 그렇게 김밥을 파는 날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스시처럼 생긴 새로운 거라는 호기심 때문이었겠지만 한번 맛본 뒤엔 다시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한국 분한테 배웠죠. 근데 왜 당신은 한국인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잘 만들죠? 그게요. 전 김밥을 먹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음식은 결국 마음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레스토랑 문을 열기 전 냉동고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밥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때였어요. 냉동 김밥은 우리 직원들끼리 먹는 용도였지만 가끔 단골 손님들 중 몇몇이 부탁해서 하나씩 데워주기도 했죠. 그거 지난번에 먹었던 롤 있죠? 그거 오늘도 있어요? 그렇게 묻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재고를 더 들여놓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고요. 문제는 그 김밥이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공급업체 측에서 말하길
최근 미국 전역에서 냉동김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트레이더조에서는 입고되는 족족 매진이고 어떤 곳은 김밥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 줄을 서야 한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멍해졌어요. 그저 우리 주방에서 허기 달래던 음식이 이젠 미국 대중의 냉동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건 간편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무언가를 자극한 거예요. 마음속 무언가를. 김밥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해요. 그건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었어요. 미국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시는 날생선과 간장에 의존하죠. 하지만 김밥은 달라요. 완전히 익힌 재료들, 조리된 밥, 짭조름한 단무지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 조합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나 캐서롤의 정서와 닿아 있었어요. 겉보기엔 낯설지만 씹다 보면 편안해지는 그런 맛이죠. 이거 스시보다 더 포만감이 있어요. 이거 하나면 점심 해결이에요. 우리 애도 이건 잘 먹어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김밥이 미국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다 보면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단순한 음식인데 그 안에 들어간 재료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밥은 그날의 기온과 수분에 따라 물을 조절해야 하고, 단무지는 너무 짜지 않게, 우엉은 향을 살리되 지나치지 않게 볶아야 하죠. 햄은 팬에 노릇하게 구워야 하고, 계란지단은 얇게 부쳐야 해요. 그걸 김 위에 하나씩 올리고 손으로 꼭 눌러 말 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김밥이 가진 힘이에요. 모든 걸 손으로 만지고 정리하면서 완성하는 음식. 그래서 김밥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느꼈던 건 한 미국인 엄마가 제 레스토랑에 찾아와 이걸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그분은 아들이 한국 입양하였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 김밥 먹고 싶어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트레이더조에서 김밥을 사줬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먹고 싶어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분에게 김밥을 함께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단무지를 자르는 법, 밥에 참기름을 넣는 법, 계란을 얇게 펴는 법. 우리는 주방에서 나란히 앉아 김밥을 말았고 그분은 조심스럽게 첫 줄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꼭 아침 도시락 싸주는 기분이네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죠. 맞아요. 김밥은 그런 음식이에요. 그 뒤로 그 엄마는 가끔 저희 가게에 김밥을 들고 와요. 자기가 직접 만든 것들이죠. 그날의 김밥을 제게 보여주며 오늘은 안에 불고기도 넣어봤어요.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계란은 아직 조금 어렵네요. 너무 두껍게 돼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밥은 더 이상 한국인의 음식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누군가의 집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일상이에요. 얼마 전부터는 한 스푼에도 김밥을 사러 오는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단지 점심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냉동 김밥이 품절이라 직접 만든 김밥이라도 먹고 싶다. 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김밥을 테이크아웃으로 따로 싸주기도 해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들고 가며 오늘 하루가 든든하겠어요? 라는 말을 듣는 건 정말 큰 기쁨이죠. 지금 미국의 냉동 김밥 열풍은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스낵이나 패스트푸드가 줄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감.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듯한 음식이 주는 위로. 그게 김밥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김밥은 간단한 듯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들의 시간이고 기억이고 누군가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김밥은 지금 미국에서 진짜 소울푸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김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건 다른 음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피자나 햄버거는 즐거움의 표정, 샐러드는 약간의 죄책감을 안고 있는 표정이라면 김밥은 먹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긴장이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 마치 누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그런 표정. 그게 바로 김밥이 가진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애틀랜타에선 비가 오면 차가 막히고 손님도 덜 오죠. 그날은 주방 직원도 절반만 나왔고 가게는 조용했어요. 저는 김밥 재료를 정리하다 말고 잠깐 의자에 앉아 바깥을 봤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어요. 몸은 다 젖었고 코트 자락에선 물이 뚝뚝 떨어졌죠. 여기 김밥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김밥을 내어드렸어요. 그분은 잠시 후 말없이 김밥을 하나씩 집어먹었고 그 표정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했어요. 예전에 서울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회사 앞 분식집에서 매일 김밥을 먹었죠. 회사 생활이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위로받던 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구나. 김밥은 아주 보편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조합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김이라는 바다의 산물, 밥이라는 땅의 열매, 그 안에 담긴 채소, 고기, 계란 같은 다양한 식재료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풍경을 말해주는 듯해요. 산과 바다, 단맛과 짠맛, 부드러움과 바삭함. 김밥은 그런 밸런스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세계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맛이 되죠. 요즘은 김밥을 퓨전으로 즐기려는 시도도 많아요. 김치김밥, 스팸김밥, 아보카도 김밥, 치킨김밥 같은 이름들이 메뉴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트렌드를 반대하진 않지만 늘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맛을 넣을 거면 굳이 김밥이어야 할까? 김밥은 본질이 단순함이에요. 그 단순함 속의 정성과 구조. 그게 김밥을 김밥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루는 한 유튜버가 우리 가게에 김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는 한국 음식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지역 김밥 맛집이라는 추천을 받고 찾아왔다더군요. 이거 그냥 말아놓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 그는 영상 속에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그 리뷰 영상은 곧 50만 뷰를 넘겼고, 그 뒤로 우리 가게는 주말마다 긴대기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김밥은 진짜 한국의 맛이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김밥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꼭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김밥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순서와 리듬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이 다 되기까지의 시간, 식재료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하나 말아내는 시간,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깊은 몰입을 요구해요. 그건 마치 명상 같아요.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다 보면 시끄러운 세상과 잠시 떨어져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김밥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 소녀는 쿠킹클럽 활동 중에 한국 김밥을 알게 되었고, 졸업 프로젝트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 학교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학생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김밥을 가르쳤어요. 그는 처음엔 단무지를 너무 굵게 자르고 밥을 퍼붓듯이 올리더니 점점 섬세한 손놀림을 배워갔어요. 마지막 수업날 그는 완벽에 가까운 김밥을 말았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담는 기술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김밥을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 그 위로를 말로 옮기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아이는 그걸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사람 마음을 담는 기술. 맞아요. 김밥은 그런 음식이에요. 지금도 제 냉장고 안에는 김밥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김밥만큼은 꼭 준비해 놓아요. 그건 제가 주방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때 김밥에게 위로받은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트렌드는 계속 바뀔 거예요. 어쩌면 김밥도 어느 날 스시처럼 고급화되고 어떤 날엔 거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밥이 가진 힘은 유행과 상관없는 진심이에요. 손으로 말고 정성으로 채우는 그 구조 속에 김밥은 언제나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남을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냐옹튜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냐옹.